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심리를 활용한 핵심 대화 스킬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상담이 한편의 게임 같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타짜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저는 이 화투를 할 줄은 모르지만 상대방이 어떤 패를 쥐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이기는 거구나. 다음에 상대방이 어떤 수를 써서 나에게 공격을 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내서 내가 그거를 방어하고 나한테 유리한 패를 내는 것. 그것이 이기는 방법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상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지 이 심리를 알아내는 사람이 상담 성공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물건을 구매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성을 따를까요? 감성을 따를까요? 이성보다는 감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감성으로 구매를 결정하게 되는지 제대로 알아볼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심리를 활용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스킬인데요. 제가 많이 했던 실수예요. 절대 혼자 말하지 말아입니다. 대부분의 상담자분들이 처음에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상담을 하라고 했을 때 이제 바로 상담실에 들어가서 네, 제가 치료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레진이라는 치료로 하시면 되시고요. 하나당 10만 원인데 2개 있으시고요. 여기는 충치가 더 커서 일레이라는 치료를 하셔야 해요. 종류는 레진이라는 것이 있고 금으로 만든 것이 있어요. 이건 25만 원, 이건 30만 원이고요. 여기는 신경까지 진행돼서 신경치료하고 씌우시면 돼요. 신경치료는 보험이 되셔서 그때 내시면 되고요. 신경치료하시고 나면 기둥을 세워야 해요. 그리고 씌우시면 돼요. 크라운 종류는 1회1회에서 총 치료 비용은 115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에 대한 설명만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나가는 방식으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이성적인 측면이 강할까요? 감성적인 측면이 강할까요? 네, 이성적인 측면입니다. 감성의 부분을 전혀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중간중간 그런 요소가 들어가면 좋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진료에 대한 설명 그리고 비용만 얘기하고 나오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 설명을 하다 보면 환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걸 듣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패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상담실에서 이렇게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다가요, 스티커를 하나 붙여놨었어요. 그 스티커를 볼 때마다 제가 입을 다물자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무심결에 환자한테 막 혼자 이야기를 하다가 그 스티커를 딱 보면 아, 맞다. 또 혼자 말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물론 환자의 케이스마다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그렇게 상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딱 스티커를 보자마자 입을 다물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이거는 누굴 만나든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딘가 소개팅을 나갔을 때 아니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혼자 다 말을 하면 어떤가요? 재미가 없죠. 그리고 그걸 들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즘 티키타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말하게 해주고 또 내가 거기에 들어주고 또 내가 할 말을 하고 그 사람이 들어주고 이런 관계가 될 때 더 설득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내가 말하는 시간이 상담 시간 중에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물론 우리가 지식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명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거 외에 우리가 감성을 건드리는 대화를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설가 김영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상은 질문하는 자의 것이고 평생 대답만 하다가는 질문하는 자의 뜻대로 살게 된다. 저는 이 문장을 보고 정말 와닿았어요. 실제로 제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사람을 설득할 때 질문을 통해서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정리해서 말하는 것만으로도 아, 이 사람은 정말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구나. 이 사람이랑 일하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합니다.
질문은 대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질문하지 않으면 환자는 절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을 해야 환자가 좀 길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 질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열린 질문은 질문을 했을 때 길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고요. 닫힌 질문은 네, 아니요 이렇게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길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네, 당연하죠. 열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다른 치과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네, 이렇게 대답하시거나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면 이어서 질문을 할 때 혹시 다른 치과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들으셨어요? 혹은 어떻게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저번에 가족분들이랑 제주도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잘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대답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예, 잘 다녀왔어요. 아니요, 일 있어서 못 다녀왔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번에 가족들끼리 제주도 다녀온다고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더 길게 대답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열린 질문으로 환자분과 소통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 방법을 배운 건 1년차 때였어요. 제가 코디네이터 수업을 들으면서 대화하는 방법을 들었는데 이때 열린 대화법과 닫힌 대화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배운 거는 꼭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 당일날 집에 와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좀 무뚝뚝한 편이셨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저랑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밥 먹었니? 응.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니오만 대답을 하는 사이고 그닥 뭐 별로 사실 친하지를 않았어요. 그날도 이제 주말이었는데 일요일 날 딱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TV를 보고 이제 소파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좀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배운 대로 해봤어요. 사실 평상시 같으면 저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뭐 다녀왔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사실 저는 반말을 하거든요. 아버지께. 그래서 나 왔어. 점심은? 평상시는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날은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아빠 다녀왔어요. 아빠 점심 뭐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짜장면 시켜 먹었어. 평상시 같으면 여기서 이제 끝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계속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짜장면 맛이 어땠어? 아빠가 쓱 한번 쳐다보시더라고요. 이렇게 TV를 보시다가 이렇게 한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약간 귀찮아 하시면서 뭐 여기 근처에 새로 생겼다는데 뭐 괜찮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 새로 생긴 거 어떻게 알았어? 그때는 좀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알긴 여기 앞에 그 전단지 붙여 있어가지고 알았지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후로도 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버지와 대화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요. 사실 지금은 아버지랑 대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주변 사람에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의도적으로 또 환자분들한테 한번 대화를 건네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하고서 듣는 것 또한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질문을 던져놓고 말을 하는데 안 듣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사실 더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질문을 한 다음에 들을 때는요,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미러링이에요. 어떤 거냐면 상대방의 표정이나 말투를 따라하는 거예요. 때로는 속도를 맞추기도 합니다. 말이 빠르신 분들은 저도 말을 빠르게 해요. 그런데 말이 좀 느리신 분들은 이분은 느리게 말을 해드려야 좋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도 템포를 맞춰서 좀 느리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이 사용하는 어떤 특이한 용어가 있다면 그걸 따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분의 표정을 따라해요. 이분이 이가 다 상해서 너무 속상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도 그 표정을 따라서 맞아요, 진짜 속상하시죠 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떻게 그 라미네이트 하면 너무 예뻐질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예뻐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네, 그럼요. 라미네이트 하시면 누구누구님도 예뻐지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응대를 해요. 네, 이렇게 상대방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 미러링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백트래킹이라는 건데요. 상대방이 끝에 한 말을 따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오셔서 이쪽 치아가 썩음썩음해서 붓고 어젯밤에는 너무 힘들어서 난 죽는 줄 알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요. 저는 그래요, 맞아요, 거기 잇몸이 많이 부어서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힘드셨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했던 끝의 말을 한 번 더 반복해주면서 그분의 심리상황을 한 번 더 언급하면서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제 너무 오버해서 하면 안 되겠지만 자연스럽게 환자분을 미러링하면서 이렇게 백트래킹 기술을 써주시면 어느 순간 되면 환자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얘기를 술술술술 풀어나가는 그런 순간이 와요. 그러면 내가 정말 소통을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청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당연히 환자의 눈을 마주치고요. 그렇다고 눈을 막 이렇게 노려보라는 게 아니라요. 편안하게 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환자가 이야기를 할 때 모니터를 보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하는 행동을 모두 멈추시고 환자의 눈을 이제 바라보시면서 편안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술을 써보시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고 환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방법을 써보시는 겁니다. 제가 부주의해서 손을 다친 거예요. 상대방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저께 종이에 비었는데 이거 너무 쓰라리고 아프다. 와, 종이는 진짜 아픈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저에게 그러니까 조심 좀 하지, 너는 왜 이렇게 조심을 안 해? 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래, 그 종이가 진짜 칼보다 더 아픈 것 같아. 아유, 그거 아파서 어떡해. 진짜 아프겠다, 야. 이 약 발라봐.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은 어떤 분과 친구를 하고 싶고 어떤 분과 대화를 하고 싶으신가요? 전 당연히 후자의 친구를 만나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보세요. 성격이 주도적이거나 활발하지 않아도 친구가 많은 그런 친구를 보면요. 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요. 편안하게 해줘요. 이 친구들은 이제 타고난 거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훈련을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환자를 잘 제대로 쳐다보거나 이럴 때 긴장이 되시는 분들은 자꾸 이걸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처음에 상담실에 앉아있을 때 못 믿는 표정으로 무섭게 있던 분이 미소를 지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털어놓으실 때 이제 나도 소통할 준비가 되었구나, 이 정도면 이제 다른 상담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